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재산이 어느 정도일 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다 계셨는데 한 분이 이 세상을 떴습니다. 돌아가셨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해 주고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양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 공제. 그런데 이 배우자 공제는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 법으로 공제하는 게 하한 5억입니다. 하한 5억 원. 기본으로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상한은 30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기본이 5억이고 최고로 많이 공제받는 사람은 30억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에다가 일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괄 공제 5억입니다. 요 일괄 공제는 자녀 공제, 기초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합쳐서 5억이 되지 않을 때 일괄 공제가 5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 양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계십니다. 한부모.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미리 돌아가시고 한 분이 계셨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공제가 없겠죠. 일괄 공제 5억까지만 공제하니까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에 아파트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모님이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도 중위가격이 평균이죠.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뭐 한동안 12억까지도 갔는데 10억이 넘기 때문에 양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갔을 때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 분 계실 때는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중위가격이 아파트 하나가 12억 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 가정에서도 이 과거의 상속세는요 정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중산층들도 세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4년 만에 이 상속세 제도가 크게 개편될 전망입니다. 74년 만입니다, 여러분. 74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하고 지금 2024년이니까 74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유산세, 이 상속세 체계를 지금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상속세 세율도 너무 높다 보니까 낮추려고 지금 정부가 지금 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 여당과 야당 간에 또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뭐 어느 당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안을 내놓고 여당이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되어야만이 이게 실시가 되는데요. 유산세 체계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체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인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관계없고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다 합계를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10%, 20, 30, 40, 50%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이 상속세율이 55%고요. 우리나라가 위입니다. 50%입니다. 50%. 개인일 때 그렇습니다. 법인일 때는 법인들의 그 주식을 활증평가해가지고요. 20% 자산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60%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상속세 세금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요. 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퍼센트가 10%입니다. 과표가 1억에서 5억일 때는 20%. 이 과세표준이 10억에서 30억일 때는 30%. 다시요.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은 30%입니다. 5억에서 10억은. 그리고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고 과표가 30억 원이 초과가 되면은 50%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말이죠. 상속재산이 10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아파트 한 채하고 피상속인이 상가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이라고 한다면 평균 잡아서 세금이 30억 정도가 세금이 나옵니다. 평균입니다. 달라요. 30억 미만일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억 세금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분 100억짜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30억을 현금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는 연부연납이 있어요. 연부연납이 상속세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5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3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부연납 10년이니까 10으로 나눈 게 아니라 11로 나누어서 신고납부할 때 1회분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럼 평균 한 2억 한 7천이 되겠죠. 2억 7천. 그쵸? 그러면 매년 2억 7천만 원씩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엄청나요. 그러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받아가지고 세금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100억짜리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부담이 엄청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74년 만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최고세율 지금 50%에서 30%로 인하하자. 지금 OECD 국가가요. 평균이 2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그런데 OECD 국가 중에도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맞춰서 상속세를 줄이자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안을 내놨는데 국회 통과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세금이 좀 낮아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과표와 세율은 몇 년 전이냐 28년 전에 공제금액과 5억과 10억 28년 전입니다. 지금 28년 동안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공제금액도 좀 늘려주고 세율도 좀 내려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자 하는 것이 정부 안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유산세 체계에서 이걸로 바뀌자는 겁니다. 유산 취득세 체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 취득세 체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그리고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는데 유산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전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각자 상속인이 받는 각각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자. 이것이 바로 유산 취득세 체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산세 체계가 74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제 74년 만에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 취득세 체계로 전환이 되게 되면 상속인들이 세금 부담이 좀 완화될 것이다. 또한 과표도 공제금액도 늘리고 세율도 줄게 되면은 상속세 부담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부자 감세 프레임에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도 안을 내놓겠고 여당도 안을 내놓겠는데 이제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상속세 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상속세를 많이 징수하게 되면은요,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재투자하고 또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기업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